트리나폴로스가 쓰신 꽃들에게의 희망을 제5장을 맛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이제 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는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몸집도 커졌고 힘도 더욱 세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꼭대기에 올라가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른 애벌레들의 눈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노랑 애벌레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감상적인 생각이나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먹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 애벌레 기둥에 올라섰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단지 마음을 굳게 먹은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였습니다. 기어오르는 다른 애벌레들에 비해 그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애벌레들의 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대기에 오를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애벌레가 불평이라도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못 올라간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는 마. 우리의 삶은 치열한 경쟁이니까 오로지 마음을 독하게 먹을 수밖에, 이렇게 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목표 가까이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여기까지는 잘 도착했지만 마침내 꼭대기에 햇빛이 스며드는 지점에 도달하자 거의 지쳐 있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거의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익힌 기술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아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살갗만 서로 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흡사 서로의 고치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던 애벌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더 높이 오르기는 힘들겠는걸? 이 말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엄청난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비명소리와 함께 몇 마리의 애벌레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빛은 더욱 강하게 비쳤고 위에서 누르는 힘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 기둥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젠가 그 세 마리의 애벌레에게 일어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기둥에서 영원히 반복될 불행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좌절감이 민물처럼 줄무늬 애벌레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는 맨 꼭대기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맨 꼭대기에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제기랄,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꼭대기에 있는 다른 애벌레가 대꾸했습니다. 멍청아, 조용해. 저 아래 다른 녀석들이 듣잖아. 그들이 올라오고자 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단 말이야. 줄무늬 애벌레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밑에서 볼 때만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길 봐! 저길 봐! 저길 봐! 이와 같은 기둥이 또 있잖아. 기둥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와 같은 기둥이 또 있잖아.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기둥이 수많은 기둥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니. 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뭔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노랑 애벌레와 같이 지내던 생활이 아주 옛날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인가 알고 있었지? 기다림 자체가 바로 용기였단 말인가? 아마 내가
옳았는지도 몰라. 너와 같이 있고 싶어. 내려갈 수 있을까? 우습게 보이겠지만 이것보다야 낫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곁에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정상을 향하여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밀릴수록 꼭대기에서는 더욱 버티었습니다. 마침내 애벌레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지 않으면 꼭대기에 오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일제히 한꺼번에 밀면 그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들이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바깥쪽에서 함성이 들려왔고 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가장자리로 헤치고 나갔습니다. 노란 날개를 가진 한 마리의 찬란한 생명체가 자유롭게 기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홀한 광경이었습니다. 기어오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인가? 이겁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고개를 내밀자 그 생명체는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다리를 뻗어 자기를 움켜쥐려고 하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 무리에서 끌려나가기 직전에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 찬란한 생명체는 그의 두 눈을 슬픈 듯이 바라보면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눈길은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을 처음 본 이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난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단지 나비들만이. 이것이 바로 나비란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 꼭대기에 그들만이 보게 될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고 아직도 확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의 눈길을 한 저 눈하며 그렇다면 혹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웠습니다. 나비가 그를 데려간다면 어쩌면 그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는. 그는 그 생명체의 눈을 보고 거기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생명체의 눈을 보고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을 쳐다보기를 거부했던 지난날을 보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싸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은 그가 혹 미치지 않았나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6장이 이어집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 기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움키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저마다 다르고 또한 그토록 아름다운 것에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미처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는 만나는 애벌레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난 꼭대기에 가봤어.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올라가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라고 말하는 애벌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마리는 충격을 받고 심지어 그 말에 멈추어 서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고뇌에 찬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 우리에겐 달리 도리가 없잖아.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전보다 더욱 나빴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멈추어 서서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즐거운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실은 감당하기에 벅찬 것이었기에 이었고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어쩔 것인가? 그 기둥에 비쳤던 희망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무한정 먼 것 같았습니다. 나비에 대한 꿈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에게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 기둥이 무섭도록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꿈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한 애벌레가 빈정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우리의 삶은 땅에서 기어오르는 길밖에 없어. 우리 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비의 모양은 찾을 수 없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애벌레의 삶을 즐기는 도리밖에 없어. 그러자 줄무늬 애벌레는 한숨을 쉬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몰라. 그의 말이 옳을지 몰라. 내 말에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단 말인가? 그는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친구를 찾으면서 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나비를 보았어. 삶에는 보다 나은 무엇이 있을 거야. 어느 날 마침내 제7장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슬픈 마음으로 피곤한 몸을 끌고 지난날 노랑 애벌레와 함께 놀던 그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움츠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침 눈을 떴을 때 그 노랑 생명체가 찬란한 두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혹 꿈이 아닌가?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듬이로 그를 쓰다듬으며 무엇보다도 그녀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눈길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따라오라는 듯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부서진 고개의 고치가 달린 어떤 나뭇가지에 도달하였습니다. 나비는 그 고추 중의 하나에다가 그녀의 머리 부분을, 다음에는 그녀의 꼬리를 계속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날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더듬이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졌고 그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랑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같이 날아다닙니다. 또 다른 데서는 무리가 또 애벌레 기둥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마무리됩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